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에서 국제결혼 강의 디렉토리 내에서 국제결혼 수요와 양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이 과거와 달리 특정 계층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국제결혼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널리 하거나 하는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일단 젊은 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의 변화, 이런 것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죠. 국제결혼 수요자에 대한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린 내용은 버전이 9버전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는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으면은 틀림없이 매개체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사람 또는 해당국에 사는 사람 아니면 이제 업체, 딱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필수였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때도 직접 해당되는 그 나라에 가서 본인이 직접 또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죠. 그 방법도.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는 수단이 이제 변화가 사람에서 이제 사이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좀 넓어지는 거죠. 일단은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쉽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으로 국제 결혼을 하는 것하고 오프라인으로 국제 결혼을 하는 것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수요층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좀 광범위해진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저소득층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약간의 더 큰 변화가 있다면은 일단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아직까지 국제 결혼이 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열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모두 다 국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 둘, 셋을 전부 다 국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수요 계층의 변화, 그 다음에 양상에 대한 변화,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 수요 계층이 좀 광범위해졌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 그거는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 양상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 물론 지금도 오프라인이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그 필리핀 지역이 좀 특징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번역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지역이 한문이나 또 그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어려운 언어, 베트남, 뭐 라오스 이런 데보다는 필리핀 지역이 좀 온라인 대화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그 차이가 무엇이냐. 남자도 제가 전에 전술했듯이 이 저소득층의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여자는 어떠냐. 여자도 사실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무학, 배우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이 그 따뜻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이나 뭐 이게 깨진 가정, 그런 출신들이 많고, 또 율락녀나 술집 여자들이 대부분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단지 이제 그 서로가 접근이 쉬워졌다는 거, 이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를 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접근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양상은, 현재 실정은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접근이 쉽다는 것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검증을 할 만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페스 동반자에서 강의라는 국제결혼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쉽게 접근을 하지만 결혼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결혼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좋다. 단 율락녀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요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술했듯이 이 국제결혼을 하는 대상은 남자나 여자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예를 들면은 그 술집이나 율락녀를 빼고 그 결혼 상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쁜 여자 찾고 어린 여자 찾는 거, 이것도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본인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결혼은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담배 사피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저녁 먹고 이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으면 그런 생활이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어려운 생활을 안 해봤던 사람끼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다툼이 사나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이쁘고 어린 여자보다는 생활력이 강하고 그 살림을 잘하는 그런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여자들 중에 상당수가 가난하고 또 험난하게 산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설명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왜 결혼을 못합니까? 한국서.
가난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여자들이 돈돈돈 하니까 결국은 국제결혼으로 시각을 돌렸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시각을 돌려가지고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어려운 나를 돌봐주고 어려운 형편에서 같이 전략하고 같이 아끼면서 서로 도닥이면서 살 수 있는 여자. 이것이 바로 그 국제결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율랑녀들만 먼저 배제를 하십시오. 율랑녀. 그리고 가난해도 일단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를 찾으십시오. 뭐 험한 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 팔거나 이런 거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자들 중에서 그 나이를 자기하고 그래도 차이가 많이 안 지는 그런 여자를 찾으면은 외모는 술집 애들보다 빠질지 몰라도 한국에 가서 살더라도 신랑이 다세대 지하에서 산다고 성질내지 않습니다. 돈 많이 안 벌어준다고 성질내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해주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같이 맞벌이를 하자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을 가난해서 못하는데 바로 이런 여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결혼 강의에서는 이 변함없는 양상, 그 양상에서 율랑녀들만 배제하면은 이런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돈 없으면 커피를 못 마십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이런 생활을 같이 영위해서 돈을 아끼면서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도 방이라도 한 칸 더 늘리고 월세 살던 거 전세로 늘리고 그런 돈을 모아서 다시 또 필리핀에 와서 집이라도 사고 작은 장사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규모를 늘려가는 겁니다. 자신의 규모를. 그런 결혼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남을 갖는 아주 쉬운 만남이 쉬운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여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리고 이쁜 여자를 자기 처지 안 맞는 어리고 이쁜 여자를 배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랑녀만 배제하면은 거의 상당수가 그래도 자신한테 맞는 그런 여자가 아닐까 합니다. 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서 만족을 한다면은 행복 성취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다 하지만 힘들다 해도 과거와 달리 배를 걷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것들이 바로 눈높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차피 없는 사람은 누가 하늘에서 뭐 복권을 던져주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스스로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손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제결혼 강의 중에서 그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양상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양상의 변화에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목이 성치 않아 가지고 자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폭넓은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뭐
예, 큰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을 또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회복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시간을 줄이기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